여백의 문장 오늘의 이야기. 존중받는 사람은 아무 말에나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내 의견은 뭐야? 당신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판단을,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답을 할수록 당신은 더 작아집니다. 말을 할수록 당신의 영역은 침범당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침묵할 줄 압니다.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무게감을 획득합니다. 반면 당신은 모든 것에 대답하느라 당신 자신을 소진시켜왔습니다. 왜 우리는 대답해야만 한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가 칭찬받았습니다. 부모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는 자녀가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답성 시험 인정이라는 공식을 내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른이 된 세계에서 질문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질문은 당신을 특정한 입장으로 몰아넣기 위한 함정입니다. 너는 이 프로젝트에 찬성해? 반대해? 이 질문에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든 당신은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찬성파 혹은 반대파로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입장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박합니다. 왜 우리는 대답하고 싶어 할까요? 첫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대답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참 생각이 깊네. 역시 판단력이 있어. 같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요. 이것은 보상심리입니다. 대답이라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거래적 사고입니다. 둘째, 관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여겨질까봐, 냉정하다고 오해받을까봐,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심지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도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말로 그 빈 공간을 채웁니다. 셋째, 통제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제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다. 내가 이유를 밝히면 납득할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대답하든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설명하든 왜곡하려는 사람은 왜곡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해. 나는 오해를 풀어야 해. 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해라고요. 이것은 정의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타인의 머릿속 이미지에 대한 집착. 당신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해명합니다.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 머릿속의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해석이고 상대방의 판단이고 상대방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대답하면 할수록 당신은 타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타인의 법정에서 변론하는 피고인이 됩니다. 타인이 판사가 되고 당신은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흔히 신독은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산의 신독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독은 단순히 물리적 고독이 아닙니다. 정신적 독립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독립, 타인의 기준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선언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산의 신독 사상은 대답하지 않을 자유로 번역됩니다.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존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다사는 또한 성의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진실함, 성실함을 의미하는 성.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성은 타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억지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의 사상은 노자의 무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음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억지로 대답하는 것은 유의입니다.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당신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무의의 지혜를 압니다. 그들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대답하고 싶을 때는 대답하고,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이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은 당신이 대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뭐가 그렇게 비밀이야?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질문할 자유가 있듯 당신에게는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듯 당신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입니다. 이것은 균형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당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당신의 본성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침묵의 자유, 경계의 자유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 대답하지 마십시오.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가? 이 대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대답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3초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초가 당신을 구합니다. 반사적 대답의 습관을 끊어냅니다. 자동적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전환시킵니다. 3초 후 당신은 결정합니다. 대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답한다면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혁명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질문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경계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타인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이유가 타당한지 평가받게 됩니다. 경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경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당황할 것입니다. 불편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어적이야? 나한테 그럴 필요 있어? 그들의 불편함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에서 침묵이 흐를 때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그 공백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침묵을 운용합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강조합니다. 침묵으로 거절합니다. 침묵으로 경계를 표시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은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언어를 아낀다는 것을, 당신이 섣부른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평소에 모든 것에 대답하는 사람의 말보다 선택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서운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때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모든 질문에 답해주기를, 모든 요구에 응해주기를,
항상 열려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대 관리 실패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 만약 당신의 경계 설정이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무한한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자유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무관심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관심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든 말든 무관심하십시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의 평가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써왔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무관심은 적극적 선택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타인의 평가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으로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신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들이 내 선택을 이해할까? 대신 이것이 나에게 옳은 선택인가?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대신 이 경계가 나에게 필요한가? 중심이 이동하면 세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존중은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지 않을지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친절은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관계는 무한히 열려 있을 때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하다는 것을. 당신이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타인의 세계에서 나와 당신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온전히, 자유롭게,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은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나를 속일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할 때 당신은 무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존엄합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의견을, 입장을, 감정을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침묵이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경계가 거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침묵은 존중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대답하지 않음은 자유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백의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내 의견은 뭐야? 당신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판단을,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답을 할수록 당신은 더 작아집니다. 말을 할수록 당신의 영역은 침범당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침묵할 줄 압니다.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무게감을 획득합니다. 반면 당신은 모든 것에 대답하느라 당신 자신을 소진시켜 왔습니다. 왜 우리는 대답해야만 한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가 칭찬받았습니다. 부모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는 자녀가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답성 시함인정이라는 공식을 매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른이 된 세계에서 질문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질문은 당신을 특정한 입장으로 몰아넣기 위한 함정입니다. 너는 이 프로젝트에 찬성해? 반대해? 이 질문에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든 당신은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찬성파 혹은 반대파로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입장을 방어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박합니다. 왜 우리는 대답하고 싶어 할까요? 첫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대답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참 생각이 깊네. 역시 판단력이 있어. 같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요. 이것은 보상심리입니다. 대답이라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거래적 사고입니다. 둘째, 관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여겨질까봐, 냉정하다고 오해받을까봐,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심지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도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말로 그 빈 공간을 채웁니다. 셋째, 통제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제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다. 내가 이유를 밝히면 납득할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대답하든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설명하든 왜곡하려는 사람은 왜곡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해. 나는 오해를 풀어야 해. 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해라고요. 이것은 정의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집착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타인의 머릿속 이미지에 대한 집착. 당신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해명합니다.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 머릿속에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해석이고 상대방의 판단이고 상대방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대답하면 할수록 당신은 타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타인의 법정에서 변론하는 피고인이 됩니다. 타인이 판사가 되고 당신은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흔히 신독은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산의 신독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독은 단순히 물리적 고독이 아닙니다. 정신적 독립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독립,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독립, 타인의 기준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선언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산의 신독 사상은 대답하지 않을 자유로 번역됩니다.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존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다산은 또한 성의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진실함, 성실함을 의미하는 성.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성은 타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억지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의 사상은 노자의 무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음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억지로 대답하는 것은 유의입니다.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당신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무의의 지혜를 압니다. 그들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대답하고 싶을 때는 대답하고,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이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은 당신이 대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뭐가 그렇게 비밀이야?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질문할 자유가 있듯 당신에게는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듯 당신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입니다. 이것은 균형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당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당신의 본성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침묵의 자유, 경계의 자유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 대답하지 마십시오.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가? 이 대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대답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3초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초가 당신을 구합니다. 반사적 대답의 습관을 끊어냅니다. 자동적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전환시킵니다. 3초 후 당신은 결정합니다. 대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답한다면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혁명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질문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경계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타인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이유가 타당한지 평가받게 됩니다. 경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경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당황할 것입니다. 불편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어적이야? 나한테 그럴 필요 있어? 그들의 불편함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에서 침묵이 흐를 때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그 공백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침묵을 운용합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강조합니다. 침묵으로 거절합니다. 침묵으로 경계를 표시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은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언어를 아낀다는 것을, 당신이 섣부른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평소에 모든 것에 대답하는 사람의 말보다 선택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서운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때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모든 질문에 답해주기를, 모든 요구에 응해주기를, 항상 열려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대 관리 실패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 만약 당신의 경계 설정이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무한한 희생과 헌신에 기대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자유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무관심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관심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든 말든 무관심하십시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의 평가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써왔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무관심은 적극적 선택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타인의 평가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으로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신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들이 내 선택을 이해할까? 대신 이것이 나에게 옳은 선택인가?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대신 이 경계가 나에게 필요한가? 중심이 이동하면 세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존중은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지 않을지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친절은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관계는 무한히 열려 있을 때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하다는 것을. 당신이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타인의 세계에서 나와 당신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온전히, 자유롭게,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은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나를 속일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할 때 당신은 무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존엄합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의견을, 입장을, 감정을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침묵이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경계가 거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침묵은 존중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대답하지 않음은 자유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백의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